우유 대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제는 뭔가 우유 먹지 마라는 단어보다는 우유 대신 뭐 먹을까? 뭐 먹으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을 좀 완화시켜서 이 부분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근데 대안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우유를 먹지 않으면 뭐를 먹어야 될까? 한음 이런 부분들, 캐슈넛도 좋지만 네,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자, 우유가 왜 안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왔어요. 이 자료도 오늘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드리려고 제가 정리한 부분인데, 자, 첫 번째는요. 우유에 카제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얘는 입자가 되게 미세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흡수되면 알레르기 체질이나 산성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유를 자주 먹거나 우유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체질이 산성이나 알레르기 체질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난 매일 우유를 먹는데도 괜찮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을 통합으로 해서 보면 옛날보다 산성 체질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알레르기 체질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유를 소화시키기 위해서요. 칼슘 소비가 섭취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유라고 하는 이 물질을 우리가 몸에 들어와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보통 칼슘은 거의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네랄은 짝을 이루어요. 나트륨과 칼륨 아니면 칼슘과 인 짝을 이루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뼈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면 칼슘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유의 그 성분들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섭취한 우유의 칼슘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분해시켜야 되는 칼슘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칼슘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많이 마실수록 칼슘이 부족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심장질환, 혈관 질환을 만듭니다. 단백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포화지방이 줍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서 우유는 굳어요. 혈관 내에서 우리 혈관을 굳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 우유에는 소가 먹은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유는 우리 몸이 소화시킬 수 있다 없다. 네, 한국인들은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래서 저는 콩, 현미 뭐 이런 거 쭉 말씀드렸었어요. 이 타이거너트는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순식물성 우유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호르샤타 효능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 타이거너트가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건강에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요.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뭡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이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을 향상시켜. 근데 우리가 보통 고기를 먹거나 이제 일반 우유를 먹거나 아니면 계란을 먹으면 이 토탈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이 넘어가요. 그러면 총 콜레스테롤이 너무 과해서 굉장히 문제가 오기 쉽습니다. 아마 정상 체중보다 그 이상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식물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식물성을 먹어야 돼요. 동물성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을 먹게 되면요, 우리 몸이 간도 병들고 신장도 병들고 혈관도 병들고 심장도 병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그 비타민 D를 가지고 또 무엇이 만들어져요? 우리 몸의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도 만들어지고 그 몸이 성장하고 또 회복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만들까요? 간에서 만들어요, 물론. 근데 무엇을 재료로 만드냐면 우리가 먹은 식물성 기름이나 식물성의 여러 가지 물질로 콜레스테롤을 만든다. 그러면 그 만들어질 때 식물은 갖고 있는 것이 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그 스테롤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합성 소화를 시켜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피부 피하층에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 피부층에 보면 콜레스테롤층이 있어요. 그다음에 혈액 속에도 콜레스테롤이 있겠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순식물성이기 때문에 비만이나 변비나 다이어트 혹은 장 건강에 정말 좋다. 제가 저번에 유산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 아마씨도 있고 현미도 있고 타이거너트도 있고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정말 뛰어나요. 단백질 정말 좋고요. 식이섬유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의 어떠한 영양소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보통 영양에 대한 포커스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많다라고 했을 때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의 영양학 관점에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엄마의 젖이 좋을까요? 소의 젖이 좋을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모유의 단백질이 훨씬 적어요. 근데 우리는 단백질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있어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유와 달리요, 배탈이나 피부 트러블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과하게 먹으면 이 영양이 다 흡수가 안 돼서 처음엔 설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영양을 위해 섭취할 수 있는 어린 아이도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어른도 다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